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경실련에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해서 전문가들 4명 중 3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점수로 따지게 되면 100점 만점에 21.16점을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경실련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4년제 유관 분야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냐 그랬더니 76.52%가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67.54%, 잘못하고 있다는 8점 몇 퍼센트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8.99%네요. 야, 이렇게 되면 정말 너무 높은 점수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기사 보니까 이명박 때랑 대동소이하다. 물론 좀 1%인가 더 낮게 나왔는데 네. 이명박 때하고 지금 윤석열 1년이 물론 이명박 때는 광우병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 이명박은 사과를 하면서 그렇죠. 국민 여론을 수용하고 넘어갔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은 무수한 실정 저질렀는데 사과와 국민 여론 수렴이 한 건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명박 때랑 비슷한 얘기는 오히려 윤석열의 이 전술이 스스로 맞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겨대는 게 낫지. 지금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 사과를 하려고 하면 한 최소한 10건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했으면 정권 무너졌겠죠. 그렇죠. 그냥 버티고 우겨가면서 어용 보수들, 변절 보수를 앞세워서 돌파하겠다. 자화자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정부하고 자꾸 비교되는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신뢰다. 이런 이명박 때 시스템은 돌아갔어요. 시스템. 들어갔다. 여기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단지 우겨대는 거 버티는 건데 그 점수가 비슷하다 그러면요. 네. 이거는 지금 평가 점수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말에 대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네. 저는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점수가 더 낮아지더라고요. 탄핵당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경실련이 발표한 결과를 윤 대통령이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신경을 안 쓰겠죠. 별로. 네. 야, 경실련 니네 원래 좌빨이야 이러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실련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제 진보 성향 시민단체라고 해석하시면 약간 좀 곤란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경실련이 윤 대통령에게 박한 점수를 줬다면은 이거는 진짜로 박한 점수인 겁니다. 경실련 점수가 박한 거는요. 예. 어쨌든 21점. 야, 이거 우리가 보통 60점 아래는 낙세라고 하는데 그리고 50점은 또 일단 반절, 절반이라고 하는데 21점은 현재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더 낮은 점수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요. 네. 21점이 아니다. ER이다. ER이다.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네. 한마디로 이거를 야구로 치면은 ER인데 요즘에는 투고 타자인 그리고 최근에는 투고 타자인 시대이기 때문에 ER도 괜찮은 타율입니다. 이렇게 보고할 거예요 아마. 뭔 소리예요 지금? 야구에 이할 때 타율이다. 이할 때 타율이다. 그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이할 때 타율이 괜찮다고 하려면 보통 4할 때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홈런은 한 20개 치면 되죠. 홈런은 한 30개 치면은. 그런데 그거는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제가요? 예,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은요. 윤 대통령을 위한 거대한 힐링센터예요. 네, 윤 대통령을 위한 거대한 힐링센터이기 때문에 이분들 조금 제가 오늘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잘한다고 얘기한 전문가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 그게 이제 이 보수 변절 세력인 것 같은데 이거 앞세로 돌파하겠다는 아마 각오를 다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45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잘했다라고 말한 사람이 31명이고요. 그 31명이 이제 어용 세력이라고. 매우 잘했다도 있습니다. 몇 명? 매우 잘했다는 34명이랍니다. 이게 조갑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요분들이 보니까 이거 다들 대학 교수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겠네. 네. 이거. 그리고 아마 그렇죠. 요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의 자문교수단이었을 수 있어요. 자문교수단.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특히 잘못했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인사정책, 국민 화합 및 소통,
정책 비전 제시, 국정 운영 리더십, 직무 수행 능력 이런 순으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 정책이 제일 점수가 낮은 걸로 지금 나왔고요. 직무 수행 능력도 21.74점이라 그러니까 별로 뭐 그렇습니다. 게다가 23개 국정과제 원래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못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통하는 대통령 일자라는 정부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라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책은 26.96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잘한 정책은 뭐냐? 물어봤어요? 없다. 없다가 제일 많고. 네, 없다요, 없다. 예, 없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그나마 다 안 좋긴 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건 뭐냐 물어봤더니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였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전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원래 지금 이 여론조사에 빠졌는데 네. 윤석열 지지층한테 물어봤을 때 지지층한테 잘하는 건 뭐냐 물어봤을 때 없다가 제일 많았어요 일단. 지지층들도 지지층한테. 뭐나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실제로 뭘 잘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지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전문가들 의견도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네요. 잘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양심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그 조사가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예,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런 조사가. 원래는 그 집권 축에서 나왔었다고. 그래서 윤석열 지지층이 가장 잘하는 정책은 없다가 항상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래요? 모르겠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날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들이나 일반인이나 눈높이가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혹은 뭐 본인의 이런 가치 지향점을 가리지 않고 다 평가가 어쨌든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수로 치면 김은국 씨가 같은 케이스예요. 김은국 씨요?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은국 씨가 아주 30년 전에 발표한 그 노래 저기 뭐 호랑나비 한다로 버티시잖아요. 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은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지 않아도 가수로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메리카 파이 잘 부르시고. 네. 그런데 저는 동백 아가씨는 모르겠고. 그 노래는 저도 잘 자주 모르는 그러니까 옛날 노래거든요. 검찰 수사했다는 그거. 예.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검찰 수사했다는 예. 걸로. 그러니까 오로지 검찰 국정에서 수사하겠다. 보여준 건 없고 네. 검찰 수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그 청문회 때 예. 뭐 나는 사람에게 뭐 하지 않는다. 뭐 조직에 충성할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네.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평가받는 사람에게 거니까. 굉장히 충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박영수 특검에게 충성하고 기시다에게 충성하고 뭐 사람에 골라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골라서. 자, 과거 대통령의 점수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73.08점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7.4점, 이명박 전 대통령 24.52점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받은 거는 21.16점인데요. 그래서 경실련에서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하는 재벌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재벌 개혁과 공정 경제 실현에 나서라. 반노동 정책 기조를 버리고 노동가치 존중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노후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공적연금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싹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너무 정책적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뭐 경실련은 단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정책 얘기를 뭐 할 것도 사실 할게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저 같으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아부 아점 그만 좋아해라. 제가 이를테면은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네. 현재 윤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요. 내려와라. 아부는 아부를 하는 사람보다도 아부를 받는 사람이 더 문제다. 네.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 하면은요 정책으로 기억되는 건 없고 딱 하나 아부 좋아한다, 아첨 좋아한다 그밖에 없.